좋습니다. 선물 옵션 오늘 보면서 조금 지루한 장소들도 지속이 됐었고요. 이미 아침 식가 부분에서 먹을 것이 없겠구나, 소문난 잔치였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느긋하게 봤는데요. 이때 느긋할 때 평정심을 찾거나 다음 주 전략 또는 12월 동시만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려는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을 때요, 제가 딱 떠올랐던 것 또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리하고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하실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익숙하게 하시는 모습인데요. 바로 음악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음악을 들었는데 저도 음악을 좀 오늘 많이 들었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심호흡도 많이 하고 쉬어가면서 다음 전략 보고 화생들의 흐름까지 체크를 했었는데요. 자, 혹시 오늘 좀 종가상 급락 부분을 또다시 한번 마음 상승폭을 마감을 했지만 심란한 마음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란한 마음 또는 뭔가 불안한 마음 또는 흥분되어 있는 마음 모두 다 평정심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저 주쌤과 함께, 그리고 우리 멘토, 출연하신 멘토들과 함께 주식승천으로 여러분들의 연말 마지막까지의 오늘 희망의 불씨 하나 있었죠? 그 전략과 함께 저희가 여러분들의 평정심을 찾는 음악의 역할을 오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 위치를 좀 보면요. 아침에 상당히 강하게 급반등을 갭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지만 수급적인 부재가 여전히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면서 4포인트 상승 마감한 1967.56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와 반대로 외국인들의 기한이 전일과 전전일 대비해서 보면 이제 안정적으로 지난번에 매수 강세처럼 이번에도 들어오면서 중소형주 랠리 가능성은 조금은 점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일일비 하지 말자라는 부분이 또다시 어김없이 나왔던 하루인데요. 6.15포인트 상승 마감한 511.75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에 반해서 4.7원 급락 마감한 1067.9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파생, 옵션 만기 11월물 상황에서는요. 일단 전일의 급락 그리고 오늘장 시초에서 이미 콜옵션과 풋옵션의 시세가 모두 다 분출이 되면서 장중에 잠깐 변동은 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대바닥 대비해서 한 4배 정도의 수익 정도로 챙길 수 있는 콜옵션의 대응만 좀 했었는데요. 선물은 대응 영역만, 트레이딩 관점만 봤었는데요. 그만큼 이벤트는 없었다라는 결론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금일 출연하신 멘토분들과 함께 시황관에서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이 오늘 분명하게 저는 좀 중소형주 쪽의 포트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선방을 했을 거란 생각이 좀 들고요. 수익률이 조금 빵빵 터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적표 저출생과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하러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운영 원칙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편입이 시도된다라는 점 반드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순천을 빛내고 있는 총 10분의 멘토분들의 수익률 지금부터 출발해볼까요?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두 종목이 있는데요. KMW가 1.02% 상승 마감을 하면서 8.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두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와우, 성화이텍이요. 시장 맘대로 가, 내 종목 나는 가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2.41% 상승 마감하면서 18.1%의 수익률 당당하게 기록합니다. 곧 20% 고지 뛰어넘겠네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세움메디칼이 1.63% 상승 마감을 하면서 세움메디칼이 낙폭을 조금 축소하는 수익률을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2.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옴니 시스템이 금일장에 1.56% 상승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돌아 나왔습니다. 나머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한정기술, 유틸리티의 안전성향 쪽 부분은 유지가 되면서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동국 SNC가 금일장 5.02% 상승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을 플러스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2.3%의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겠고요. 3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가요, 내일장 승천주로 내일 공략을 포트에 편입 시도를 합니다. 루멘스가 되겠고요. 매수가 9,46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속에 편입 시도하고요. 목표가 12,000원과 손절가 8,8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 롯템이 아쉽게도 손절가를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6.6% 포트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못해서 6.6% 확정 손실 수익으로 현재 포트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네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세이브존 INC가 손절가 부분이 아닌지 이익 실현 부분이겠죠. 손절가 부분인 3,980원을 4,610원으로 전일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익절 가격이라는 거 분명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향 조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바른전자가 금일장 이익 실현가인 1,340원을 터치를 하면서 차익 실현 2.3% 수익 실현으로 포트에서 원칙에 의해 제외되었습니다. 화승 RNA 목표가를 17,700원에서 19,700원으로 주당 2,000원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셨고요. 손절가 역시 단기 목표가였던 부분인 17,1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수가 이후에 목표가를 도달시키게 되면 이익 실현 가격으로 반드시 수익을 확정 지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14.6%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화승 RNA 지금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이번 주식 승천에서는 독보적인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산엔진이 역시 그렇죠. 3.31%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역시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나이스정보통신은 전일 매수 제시해주신 8,7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편입이 실패되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재편입 시도를 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예병군 멘토 이후에 지금 종목 하나로 자신있게 좀 따라붙고 있는데요. 성도 ENG가 3.52% 상승 마감을 하다 낙폭을 축소합니다. 곧 있으면 플러스 전 종목 들어올 것 같은데요. 하림홀딩스 28.6% 기록합니다. 명예전당 들어갈 것인가?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새신랑인데요. 삼로기법으로 에버다임이 금일장 4.79% 상승 마감을 하면서 포트 7,500원에 들어오고 나서 수익률 8%를 기록하면서 꾸준하게 수익 중입니다.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볼까요?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이 25.4%로 2위를 기록하고요. 이효열 멘토의 성화이텍이 18.1% 3위를 기록합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상과 예병군 멘토의 화승 RNA가 14.6%로 4,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위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정식적으로 공개합니다.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가 28.6%로 당당하게 지금 30%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1위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명예의 전당 한번 볼까요? 네, 금메달 곧 뺏기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은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금메달 나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건 중소형주 쪽이 역시 선방을 제대로 했다라는 것들이 저희 포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사와 비교 불가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그리고 수익률 1위에 빛나는 정재훈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 네, 반갑습니다.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 예. 네. 저 항상 기분 좋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네. 저를 두고 가셨잖아요. 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안에, 올해는 조금 힘들고요. 내년 안에는 김도영 MC님을 결혼을. 왜 제 얘기를 하시니까, 네. 예, 결혼을 최대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자, 좋네요. 네. 이상로 멘토, 좋은 소식도 좀 있고요. 포트가 이제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그 시기 속에서도 포트를 운영하시면서 잘 들어왔어요. 오늘장 이제 옵션 만기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중소형 상승도 두드러졌고요. 오늘장 한번 점검해보면서 우리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번 같이 어느 정도 어떤 분위기 나타나는지 한번 요약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매도세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저번 시간에는 연기금의 매수세에 주목해보자.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고, 지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투신권의 움직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투신권 움직임 자체가 지금 11월 8일부터 지금 꾸준히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투신권이 이런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어떤 종목군을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까? 바로 낙폭 과대군이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거는 바로 전차군단이었습니다. 하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은 소비재 관련 아니면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던 경기 순환 관련주가 다시 한 번 더 오를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보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같이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분위기 전환의 그런 날이라고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외국인이 주도를 해서 이끌어왔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바텀을 받아서 개별주 장세가 연출이 됐다면 현재부터는 또다시 경기 순환주 모멘텀이 좀 더 돌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네. 자, 정정 멘토 수익률 1위 축하드립니다. 멋진데요? 곧 30%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명예전당 안 들어가십니까?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좀 있어 보여서요. 일단 홀딩을 좀 계속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하고 그 얘기인즉슨 욕심은 아니라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욕심은 부리기는 좀 힘들죠. 네, 근데 더 올라갈 길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홀딩관 좀 유지하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마디의 전략, 마디의 기법, 잘 어떻게 목표가들이나 저점 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좀 잘 나오고 있나요, 종목들? 뭐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라는 말밖에는 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외국인 쪽 같은 경우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종목별의 흐름들은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이상로 멘토께서도 잘 요약해서 좀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일단 연기금 쪽과 뭐 투신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일단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을 위주로 좀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보게 되면 오로라라든가 이 위닉스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중국에 대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금일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도 좀 작용을 하게 된다면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 즉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이나 성장주들이 조금 더 상승할 여력들이 남아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 관전 포인트는 아마도 중소형주들이 좀 시세를 이어가는가 그 부분도 좀 필히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조용히 잔치에 이제 먹을 거가 없었던 11월 옵션 만기였습니다. 다행히 잘 넘어갔고요. 마지막에 이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인위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중소형주의 연말 랠리 가능성은 계속 긍정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볼까요? 네. 에버다임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차근차근히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다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렸던 가격 밴드 바로 7,500원권이었죠. 7,500원이 바로 하단 밴드였습니다. 하단 밴드 자체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상단 밴드 자체가 지금 8,190원 그리고 그 위에 상단 밴드가 8,520원이거든요. 이렇게 밴드 자체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 것은 하단에서의 지지가 그만큼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급등의 찬스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현재 관점에서 보면 내일 시장에서 또다시 상단에 있는 이 8,190원 밴드를 한 번 더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뚫는지 안 뚫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갈팡질팡할 확률이 높겠고요. 대신 중간 밴드 자체는 크게 민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밴드고 지금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상단에 있는 8,500원대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더 홀딩하면서 수익률을 즐기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 종목으로 벽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벽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흔들기 자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차피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21선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저항 구간이라고 우리가 보시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어느 정도 단기적인 탄력 저하라고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저는 좀 더 보는 시각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누군가는 만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봉을 만져주는 경우에는 일봉이나 주봉이 계속적으로 만져지는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종목군이 될 확률이 높겠고, 지금 벽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기금과 투신권에서 이런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지금 이 종목군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벽산도 큰 수익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조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 문제는 하나케미칼이겠죠. 하나케미칼 한번 보시면 일단은 하단밴드 자체를 지금은 또다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단밴드 자체 22,700원 그리고 22,800원 23,200원 이 밴드 자체 상당히 촘촘하게 어느 정도 밟혀 있는 순간이었는데 지금 이 하단밴드가 어느 정도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벌써 시세적인 탄력이 죽었다고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시초가로 우리가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없습니다. 일단은 매도로 하시고요. 어차피 하단밴드 자체는 깨졌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본절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기가 가장 좋겠고, 그 다음에 차선책은 거기에서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으면 지금은 손절하고 큰 손절보다는 작은 손절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종목군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해서는 강력 보유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이에 반해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의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멘토링을 좀 따라해 주셔서 포트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 종목씩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리몰딩스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3%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중국 수혜가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의 사료 회사가 중국에 좀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뿐만 아니라 100% 자회사입니다. 선진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진출해 있지 않지만 그 인근에 있죠. 필리핀과 베트남 쪽에 육류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육류에 대한 소비가 커지게 된다면 하리몰딩스에게도 실적에 대한 증가치는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좀 더 보유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일단은 배당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 5% 정도의 배당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권역에서부터 한 차례 좀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한마디가 추가적으로 나와주고 목표치를 달성해주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더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형성을 해주고요.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금일 같은 경우 목표치가 도달을 해 놓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목표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상에서는 추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입니다. 성도 ENG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과거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강하게 좀 받았던 종목입니다.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박스 권역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 박스 권역을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값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목표치가 도달을 해주고 난 이후에는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얼추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한 차례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8,000원대를 넘어설 수 있는 목표치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기본적인 가치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중국 시장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장부 가치만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 뿐만 아니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기업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전히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해주고 있고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 유지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드코프입니다. 대부업체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대부업체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좋다. 그러니까 더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재현 멘토는 포트폴리오 정확하게 마디로 좀 분석을 해주시면서요. 강력 홀딩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들이 준비한 시장 이슈와 종목을 알아보는 그 시간인데요.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멘토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 어떤 이슈를 토대로 그쪽에서 탑픽 종목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지금부터 출발하겠는데요. 오늘의 이슈 먹거리는 이상로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한번 기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급격하게 얼어붙은 날씨가 움츠러들었던 내수시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들어 새벽 날씨가 영하권을 오르내리면서 겨울 의류, 그리고 아웃도어 등 비교적 고가의 의류 제품과 방한용품, 난방 가전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식품 매장에도 속속 겨울 상품이 등장하며 유통업계가 모처럼 군부를 째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길어진 겨울을 즐기려는 겨울 레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국 스키장에서는 얼리버드 고객 유치 경쟁도 뜨겁다고 합니다. 네, 그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위닉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위닉스를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자, 그러면 정재현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일단은 저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일력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호. 겨울 의류 아웃도어들은 지금 탑픽 종목으로 좀 나오지 않은 것 같겠고요. 찐빵, 호빵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찐빵, 호빵 하니까 이상로 멘토의 모습이 참 호빵맨과 닮지 않았나. 네, 치킨맨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상로 멘토, 추위의 호실적 유통주들 주가 긍정적인가라는 이슈를 좀 잡아주셨는데,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워낙 뭐 추위와 선취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아니면 뭐 타 방송에서는 뭐 아무 종목이나 다 갖다 붙이면 겨울 관련주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겠죠. 바로 실적이 되는 기업이 일단은 가격에 마련이고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가 돌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겨울 테마주에 대해서 1차적인 어느 정도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면 2차적인 상승 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군들은 그 중에서도 기본기가 갖춰진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위닉스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습기 업체다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위닉스는 우리 시청을 하시는 30, 40대 젊은 여성분들 아니면 집에서 애 키우는 아줌마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모델이죠. 바로 조인성 씨가 출연해서 어느 정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바로 그 기업의 제습기가 맞고요.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겨울에도 팔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습기 시장에 진출하면서 지금은 크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숨이라고 하는데요. 숨 같은 경우에 저도 얼마 전에 구입했습니다. 왜 구입했냐? 바로 구입을 해서 써봐야지 이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입해서 한번 써봤을 때 기존에 어느 정도 양자였던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와 맞먹을 정도의 그 정도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습기였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가습기 시장에서도 한 차례
뜨거운 핵 폭풍이 돌지 않을까. 그게 바로 위닉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었고요. 가습기가 판매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가습기, 그만큼 집에 습기가 많으면 감기가 그렇게 빨리 안 걸린다고 하죠. 그리고 감기 예방법으로 어느 정도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좀 더 이런 위닉스에 대한 제품의 판매 호조는 좀 더 주가 상의 큰 수익권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위닉스가 한번 같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닉스 보시면 지금 13,000원짜리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 13,000원짜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바로 PR 밴드 10배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 밴드고요. 이 가격 밴드 자체를 어느 정도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다는 걸 부분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밴드 자체를 우리가 한 번 더 연속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현재 이 밴드 같은 경우에 중간 밴드거든요. 그러면 하방 밴드 자체는 이 가격대죠. 그래서 11,100원대, 그리고 지금 12,700원, 그리고 상단 밴드 자체는 상단에 14,000원 부근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밴드 자체 하단 밴드를 다 한번 밟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이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는 매수 권역으로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의료주를 안 가지고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의료주에 대해서는 소비가 그만큼 완연하게 늘어나야만이 의료에 대해서 좀 더 챙기고, 그리고 매출 자체가 급성장을 할 수 있을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가습기 매출은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추위의 호실증, 그러니까 이게 계절적인 습성을 좀 이상금한테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의류 관련된 뭐 영업미업 같은 경우도 급등 나왔죠. LG패션도 양호한 모습. 거기에 사실 추위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홈쇼핑 관련주예요. 예, 나가지 않고 집에서 결제를 하면서 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차트를 좀 보니까 역시 이 추위와 관련된 데는 모두가 다 오늘 강한 상승세로 왔는데, 두 분 다 이제 위닉스와 메일유업을 얘기를 잡아주셔서 좀 다른 종목군들 왔는데, 이 추위와 관련돼서 탑픽 종목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자, 정재현 멘토, 추위 관련주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더 추울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것 같아요. 벌써 이 시기 대비해서 더 춥거든요. 네, 추위 상당히 싫어하는데요. 오늘 상당히 좀 올해는 되게 추울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있습니다. 일단 위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이상범 멘토께서 아직 그 말씀을 안 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 시장까지 진출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2의 리온쿠첸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뜬금없이 이런 종목 메일유업을 좀 가지고 왔느냐라고 한다면, 네. 아까도 이제 김도영 MC께서도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강추이다 보니까 외출보다는 집에서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많이들 좀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 번 더 꽈볼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여론과 얘기죠. 다른 생각. 그렇죠. 추이가 속에서 이제 종목에 관심이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저를 보게 된다면 골프존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도 제외하고 탑픽 종목을 메일유업을 좀 가지고 온 부분들은, 이 메일유업이 직접적으로 겨울철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진출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인 제로투세븐을 통해서 온라인 사업과 유통 사업까지 모두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좀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가 의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할인점에 좀 들어가 있죠.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 입점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고가 정책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메일유업이 지금 현재 분유 사업도 하고 있고 자회사에 대한 실적까지도 겸비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겨울에 관련되어 있는 이 주식이 과연 메일유업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어떠한 결론을 내리느냐,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메일유업도 충분히 겨울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탑픽 종목으로 메일유업을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메일유업 관계자분 같습니다. 예.
지금 메일유업을 상당히 좀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는 지금 먹거리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인식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먹을 거 갖다 장난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쁘다라고. 이번에 또 나왔죠?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나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아이들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로투세븐도 아동복 시장에 좀 진출을 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산하 제한 정책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되면 충분히 수혜가 날 수 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춥다고 해서 중국까지 안 추울까요? 저는 중국도 춥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 멘토. 네. 저는 제로투세븐 옷을 애들한테 입히고 있습니다. 따뜻하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정전 멘토를 통해서 네. 우리 이상로 멘토의 주니어 옷이나 이런 제로투세븐 브랜드 거 싸게 살 수 있나요?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당당하게 좀 하신다고 얘기해 주시면 참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분명히 이제 유통주,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레벨업 가능성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추이와 관련된 부분인데, 메일유업과 위닉스, 분명히 두 분이 얘기하신 내용을 보면, 이슈와 한번 맞닿아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야 워낙 대박 플러스도 미리 선취적으로 해서, 사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수익을 나고는 있지만, 그 뜻이 아니라 두 분의 종목보다는 유통주 쪽으로 집중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낮지 않을까로 솔직히 반문을 한번 사보고 싶어요. 지금 지혜송 홈쇼핑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추세를 좀 따라가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낮지 않나. 영업무역 같은 거 갭상승 떠서 가고 있고. 그러면 이 의류와 그 다음에 홈쇼핑 관련,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놓고 있는 내용 중에 사실은 있잖아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겨울하면 뭐죠? 난방비 절감한다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입히는 게 있죠. 내복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BYC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군들 흐름을 오히려 더 우리가 지금 발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BYC 같은 것도 내복이나 이런 부분들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데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하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군들 많이 매매를 못합니다. 즉 단기적인 성향이 상당히 좀 짙으신 분들이 거래량이 없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제안을 해드린다면 매매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겁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이상로 멘토의 위닉스나 제가 가지고 온 메일유업이나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풍부하면서도 한 번만 꼬매는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즉 신문 기사에서 뭐가 좋더라라고 해서 사게 되면 대부분 그날 물려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에다가 거기에다 수혜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 좋고, 그 다음에 때가 안 탔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종목을 고르는데 상당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방송인들의 그런 애환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시청자분들 한번 보시면서 저 이런 경험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수익이 낮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손절가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맹목적으로 안 따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종목 상담을 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홈쇼핑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유통주에 대한 호재거리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단점을 한번 꼽아본다면 나쁜 점은 바로 경쟁력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럼 홈쇼핑 채널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은 어느 정도는 지금 부분에서는 그냥 평균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선두권에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었고, 하지만 위닉스나 아니면 지금 아까 전에 정준 멘토가 말씀하셨던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유통 관련주도 되고 겨울 테마주도 엮일 수 있고 거기에 중국 소비 관련주로는 엮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여러 가지의 호재거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악재가 나오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좀 더 상쇄하면서 평균 이상의 시장의 리더격으로,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파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종목 주식승천에서 말씀을 주셨던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었군요 라고 시청자분들이 저를 좀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위닉스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전 그래도 고집을 좀 피고 싶습니다. 네, 신호등 기법으로 저는 의류와
홈쇼핑 관련 쪽을 좀 계속 진행을 하겠는데요. 두 분의 위닉스 메일 유업도 충분히 매력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까 그러면 우리 이 얘기해봐요. 정재원 멘토는 혹시 그 자녀분들하고 같이 겨울에 이렇게 추억거리 뭐 군밤 뭐 이런 것들처럼 대신해서 호빵이나 이렇게 찐빵 같은 거 좀 많이 혹시 저녁에 호빵은 안 먹습니다. 고구마를 구워서 먹습니다. 네. 그러면 상립 제품 이런 거 이렇게 전략을 제가 오늘 좀 멘트가 되게 무한해집니다. 네. 오늘 작정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네. 네, 호빵 안 먹습니다. 고구마 먹습니다. 군밥 먹고요. 제가 오늘 좀, 네,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구 멘토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를 장가를 보낸다고 하니까요. 네. 네, 호빵이나 찐빵은 또, 뭐, 자녀분이 아직 어려서 못 먹는다.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호빵, 찐빵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살찌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호빵, 찐빵 좋아하고요. 다 잘 먹습니다. 돌도 씹어 먹을 수 있겠고, 지금 상태로는. 네. 지금 그만큼, 뭐, 어떻게 말씀을 하자는 거죠? 아닙니다. 예, 두 분께 제가 오늘, 막방송을 하고 있는 걸 정말 시청자분을 비롯한 두 멘토분께 제가 사죄의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그래요. 유통주 얘기 마지막 좀 마무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유통주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메일유업이랑 위닉스 쪽의 집중보다는 이 음식료 관련 쪽과 그리고 또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홈쇼핑 관련주들 이런 쪽이 좀 집중이 되거든요. 사실 의류도 유통주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나오질 않았는데 현재 그 종목군들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추격 매수해도 되는 자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의류주하고 유통주, 네. 홈쇼핑 관련주 한번 같이 먼저 보시면요. 일단 의류주 중에서 우리가 영업무역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영업무역 한번 보시면 이런 갭 자리가 떴습니다. 일단은 갭을 뒀다는 것은 가격적인 이격이 생겼다는 거고 갭을 어느 정도는 메꿔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위에 봤을 때 지금 앞서 있던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 길게 이 밑에 하단에 있는 이 부분 자체를 전체적으로 과매도 구간으로 보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전체가 과매도 구간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 전에 이 구간 자체가 과매도 구간이라고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삼록이법의 매수 단계를 한번 본다면 하단 밴드 자체는 37,000원에서 38,000원대거든요. 그럼 이 밴드 자체를 조금 더 낮게 보고 우리가 눌림목 관점에서 좀 더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투자 심리가 상당히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끝에 이렇게 닫힌 양봉을 만들었던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을 꼬드기 위한 그런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대신 앞서서 김도영 MC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유통주 같이 홈쇼핑 관련주 특히 보시면 CJ 홈쇼핑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저는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도 있었구나. 이렇게 좀 더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취지가 좀 더 마련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군을 제가 매매의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현재 자리보다는요.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닫힌 모습입니다. 그래서 닫혀있고 대신 하단 자체는 또다시 지지가 나왔던 밴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매수 권역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가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보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중간 밴드 이 가격대에서 좀 더 매수 권역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쫓아가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럼 일단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제시해진 종목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의류와 홈쇼핑 관련 추이와 먼저 결속되어 있는 유통주들의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정재원 멘토 마지막 마무리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수익률 게임이거든요. 그보다는 지금 위닉스나 메일유업 같은 종목군으로 하는 게 수익률 구조상으로는
수익률 게임에서는 더 좋은 건가요? 일단 지금 봤을 때 김도영 MC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CJ 오쇼핑이나 BYC나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거는 당연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BYC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제 탈피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은 좀 더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 얼만큼 폭발적인 성장성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매일값을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리수를 좀 둔 것 같습니다. 예. 유통주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와 좀 반이하게 좀 다른 부분들을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추격 매수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에 형성되어 있는 추이와 관련된 유통주보다는 두 분이 얘기해 주신 종목군으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추격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신호등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이의 호실적 유통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종목 발견 신바다의 금일 이슈 부분은 추이의 호실적 유통주, 과연 주가도 레벨업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두 분 다 오케이, 맞다, 우상향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상로 멘토는요, 성장성 확인 필요 부분 속에서 정재훈 멘토가 매일 유업, 성장성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관점에 매일 유업을 얘기해 주셨고요. 정정합니다. 이상로 멘토는요,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 즉 일상에서 내가 쓰고 있는 브랜드를 분명히 잘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름에도 테마 형성이 되면서 실적 호전으로 위닉스가 갔었죠. 이번 겨울도 최대 수혜는 위닉스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요. 추이 호실적 유통주 간다, 상승이다라고 정확히 못 박아 주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멘토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하는 멘토링 시간입니다.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승천주 시간일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내일 승천주 대비를 하는지 지금부터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 이상로 멘토에 이봐요. 요즘 이슈하고 같은 종목이 안 들어와요. 시그네틱스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IT 관련 쪽인 것 같고요. 정재현 멘토 역시 유통조항 관련이었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앞에서 이슈와 같다라면 저희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새로운 종목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상로 멘토의 시그네틱스 오래간만에 종목의 추천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투자 포인트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시그네틱스 험한 여정을 거치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뭐 풍비박산 났죠. 사실 주가 자체도 계속적으로 빠지는 그쵸, 그런 모습이었고 좋았고요. 실적도 안 좋았고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되는 일이 없는 와중에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4분기도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해봤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주가 추이 한번 먼저 보시면 종목군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 제가 2012년부터 이런 기현상은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2012년, 2013년 되는 일이 없는 기업 중에 한 개입니다. 2년 동안 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올해 4분기도 되는 일이 그렇게 없을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3분기에 지금은 바닥을 찍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었고요. 3분기까지의 실적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순이 그리고 매출액까지도 부진한 모습은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더 견고하게 나온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시장 자체는 이 기업에 대해서 마이너스 10%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봤더니 그래도 마이너스 7%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매출처 자체가 어느 정도는 지금 고객사들이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으면서 매출처는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주 물량이 조금씩 줄다 보니까 매출 자체가 줄었다고 보는 게 좋겠고요. 뭐 예전처럼
뭐 멜파스 이런 기업들처럼 단일 고객 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발주 자체의 물량이 끊어진다면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그네틱스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대신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발에 대한 매출 감소는 지금도 지속 중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지만 4분기는 바로 경기 민감주, 바로 소비 시즌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중저가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은 모바일 수요는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시그네틱스 이제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바닥 짚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탄력성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으로 접근해 봤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삼노기법을 말씀을 드릴 때 상단의 박수권을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삼노기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응용을 해서 하단에서의 박수권 하단 자체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요. 설명해 주시죠. 네, 한번 차트 한번 길게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길게 보시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박수권 하단 3개 밴드를 한번 결성을 해본다면요. 일단은 하단에 2,100원 정도, 2,100원대가 되겠죠. 2,100원대. 그리고 상단에 2,350원. 그리고 그 위에는 2,500원대. 이렇게 3가지 밴드가 구성이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있던 2,550원 자리를 지지를 하지 못하고, 왜냐? 바로 상단 밴드거든요. 그냥 무너지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좀 더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지지권역이었던 2,350원 자리를 또다시 지지를 못하고 투매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오늘 지지가 나오면서 마지막 하단 밴드 다시 한 번 더 지켜주는 밴드 역할을 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원형 패턴의 이제 바닥권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많이 하죠. 그런 과정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패턴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 밴드였던 2170원 자체를 매수권역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대신에 신저가를 만들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손저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손저가는 짧게 대응하겠습니다. 2070원으로 대응을 하겠고요. 대신 1차적인 목표가는 중간 밴드 역할을 하고 있는 238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시그네틱스에 대한 역발상 관점으로 좀 확인을 해봤고요. 정제멘토의 한스바이오메드 들어보죠. 예,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일단 핵심적인 부분들만 PPT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뼈이식 제품, 그리고 인공유방 보형물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민트리프트에 대한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입니다. 디스크 장치 고정 및 뼈 손실에 대한 부위를 충진시켜주는 부분들, 디스크 장치에 고정되는 부분들,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에 대한 치료를 했을 때 치료고를 복원해주는 이런 사업들과 함께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 부분들, 지금 다음 화면에 보면 실리콘 겔이라고 있습니다. 인공 유방 보형물인데요. 여기에 대한 시장 전망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여기에서 좀 그 메리트를 느껴야 되는 부분들은 작년입니다. 미국 조직은행 연합회에서 지금 뼈이식 제품에 대한 부분들, 미국에서 FDA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인공유방 보형물 시장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7개에서 8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부분들입니다. 자,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인데요. 지금 메디톡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톡스 시장에 대한 수혜죠. 그 다음 필러는 휴원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한스바이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페이스리프트 시장에 대한 규모가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즉 쭈글쭈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펴가지고서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시장이 상당히 좀 크다, 주름에 대한 완화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일본 쪽에 상당히 주력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선진 시장인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 신흥국과 선진국에 다 진출할 계획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성장성이 많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한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있다. 즉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꼭 한 종목, 이 한스바이오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매매 전략 한번 읽어보죠. 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에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일단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네요.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가가 15,550원에 형성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매수가는 일단은 15,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1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병금 멘토의 모습도 잠깐 엿보면서 우리 정재훈 멘토가 강력하게 한스바이오 매들을 다시 한번 신규 편입하는데요. 예병금 멘토의 그림자를 앞서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겠죠. 이상로 멘토의 모습까지 잘 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기 앞서서 고지사항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습을 봤을 때 예병금 멘토가요, 11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대구에서, 현재 동부 신천삼동 영진빌딩 4층에서 강연회를 한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저출산 김도영이가 신호등 시스템을 전격 공개를 합니다. 11월 16일 토요일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금융투자협회 여의도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드코 멘토 역시요, 연말장 승천주를 잡아라는 슬로건과 함께 11월 16일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여의도역 신한금융투자타워 14층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네, 두 분과 해서 행복했던 주쌤이었고요. 시청자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로 멘토 그리고 정재훈 멘토 고생하셨고요. 시청자분들 편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